기성세대 입장에서 게임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 저는 게임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편입니다만, 그간 게임 규제 자체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게임 산업이 육성되어 해외로 퍼블리싱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게임 산업의 저변이 갖춰져야 하고, 유저풀 또한 매우 중요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게임들의 부작용, 특히 청소년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사례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기능적인 루틴을 만드는 행위라고 일컫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을 포함한 내가 머무는 공간을 청소. 2. 직업 구하는 것. 3. 사회에서 인간관계 구축. 4. 운동을 포함해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위. 5. 미래를 위한 준비. 문제는 기능적 루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게임입니다. 학창시절의 마약이나 게임처럼 자신을 스스로 통제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취미도 똑같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독서한다고 타인과의 약속을 어길 정도로 독서에 빠지진 않으며, 영화 본다고 타인과의 약속을 어길 정도로 영화에 빠지진 않으며, 그림 그린다고 타인과의 약속을 어길 정도로 그림에 빠지진 않습니다. 대체로 게임의 경우에는 승급전 한다고 타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숙제도 빠뜨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게임을 많이 해도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압니다. 그런 학생들은 서울대도 가고 의대나 로스쿨을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게임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밥을 먹지 않고 숙제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조금 지나친 경우는 인생에서 해야 할 우선순위 자체를 아예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에서의 하반이 거의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소수의 전륜한 학생들에겐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에겐 사회에서의 하방을 박살내는 것이 바로 자율성입니다. 요즘 들어 IT 업계 거물들이 먼저 청소년기에 한정해서 SNS 플러스 스마트폰 규제를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유튜브나 인스타 등의 SNS를 상대로 청소년 보호에 관련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소지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 한국에서는 청소년에게 자유를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린이들과 학생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무조건 자율이 더 좋은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걸 방치하는 게 마치 자유이고 그게 좋은 것이며 뭔가를 사회와 규칙화하려고 하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을 방치할 때 역설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 본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아무도 본인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지 않았냐며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방조했던 지금의 기성세대에게 탓을 할 것이 뻔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유에는 선택이 존재하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이해를 못하기에 누군가는 가이드해주고 교정해주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출산율보다 더 시급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게임 규제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었던 제가 게임 규제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변했습니다.